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온 KYJ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의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체 괴물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에서는 ASMR 영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인기 가수 아이유까지 자신의 SNS에 액체 괴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으로써 액체 괴물은 차세대 장난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액체 괴물을 직접 만드는 DIY 영상 또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직접 만드는 액체 괴물에 들어가는 붕사로 인한 화학 사고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체 괴물에 들어가는 붕사로 인한 화학 사고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극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괴물 만들어야지. 액체 괴물 만들어야지. 액체 괴물 만들기. 뭘 만들어 볼까? 캐리언이다. 이게 뭐야?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엄마! 네, 이렇게 액체 괴물을 만드는 도중 붕사로 인해 손에 화상을 입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가정용 세제로 사용되고 있는 붕사는 소비자가 그 붕사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파는 붕사는 소비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 물질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요. 유해화학 물질을 사러 직접 약국에 간 김지훈 학생과 강수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묽은 염산을 구매하셨다던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약국에 가서 묽은 염산 있냐고 여쭤봤는데 청소하는데 쓰시려고요? 하면서 그냥 결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약사님께서 묽은 염산의 사용 용도를 먼저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청소용으로 간주하고 주신 건가요?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었나요? 네, 그냥 장갑을 끼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 외에는 별다른 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붕사도 추가로 구매했는데 딱히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구매 가능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도 붕사를 구매하러 약국에 갔었는데요. 교복을 입고 약국에 가서 제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제재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붕사뿐만 아니라 묽은 염산 등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저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유해 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농도 염산, 황산, 질산칼륨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판매 불가 제품이라고 적힌 질산칼륨 4개를 주문해봤는데요. 저희가 무작위로 만든 사업자 번호를 기입하자 바로 입금 시 배송이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학생들의 유해 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월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유해 화학물질의 접근 용이성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87%에 해당하는 210여 명의 학생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판매 규제의 필요성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6%에 해당하는 160여 명의 학생들이 유해 화학물질 판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년 염산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유해 화학물질에 접근은 용이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높다는 사실, 과반수의 학생들이 화학물질 판매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과 앞에서 제기한 유해 화학물질의 문제점을 보면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 정책과 그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학안전관리체계 공고화 정책입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일명 화관법을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화평법 제2장 8조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10조에서는 이 물질들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려는 자는 제5장 29조에 따라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화평법 제5장 29조에 따라 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유해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하지만 제10조에 적용되는 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2차, 3차적인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정보 제공 없이 판매할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화관법 제3장 16조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화관법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관법도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3장 16조는 앞서 보셨듯이 저희가 약국에서 구입했던 붕사와 묽은 염산의 경우만 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성 표시 규제를 위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체계적인 역할에 대한 명시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관법 제4장 28조에 따른 온라인 판매의 본인 인증 규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본인 인증 여부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이 본인 인증 의무는 오프라인 판매자에게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법률의 내용이 모두 제조, 판매, 수입,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할 뿐 구매자나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것도 한계점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시의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매 사후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닙니다. 정부의 두 번째 대안 정책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 관리 강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증가로 인해 어린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피부염, 아토피, 천식 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시행되는 두 가지 검사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진단 검사와 어린이 용품 유해 물질 실태 조사입니다. 먼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검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활동하는 공간에 환경유해인재 검사기관이 직접 방문하여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시설물의 부식화, 노후화, 중금속과 실내 공기 오염 물질입니다. 검사기관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시설 개선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개선이 시급한 경우 약 200개 시설에는 환경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조사해본 결과 이 정책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가장 큰 한계는 환경안전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선택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없어 검사를 거치지 않은 활동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실행되어 온 것으로 어린이용품 약 4천여 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4천여 개 중 총 30여 개 제품에서 유해성 또는 사용 제한 물질을 초과한 제품이 드러나 이 중 25개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를 내렸으며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전국 매장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처분 사항이 이행되는지 처분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정책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 판매에 대해 관리와 규제만 할 뿐 어린이가 직접 장난감을 만들거나 체험하는 데 사용되는 붕사 등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판매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1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어 원래 목적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정책입니다. 저희가 제시할 첫째,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쉬운 구매 그리고 낮은 경고나 위험성 당부.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유해 화학 물질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판매자들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물어보며 화학 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을 의무로 하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처벌의 수위로는 경고와 벌금, 더 나아가 이 의무를 3회 이상 시행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처벌이 있습니다. 이로써 판매자는 판매자로서 경고와 사용 안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고 구매자는 안전한 사용을 장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고문 의무화입니다. 현재 경고 부족으로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매자들이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유해 화학 물질 판매처에서는 해당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들이 모든 화학 물질 판매처에서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어 경각심을 향상시키고 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어떤 화학 물질을 얼마만큼 구매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구매를 통한 악용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관리하는 이 판매 관리 통합 시스템은 구매자의 구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구매자가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유해 화학 물질을 구매하는 등 의심스러운 구매 형태를 보인다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가 화학물질 관리 사이트에서 부여받은 고유 번호를 지참해야만 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기록이 구매자의 고유 번호에 남게 됩니다. 판매자로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매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한 횟수와 날짜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테러 등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곳에서 소량씩 구매하거나 자신을 위장하려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유해 화학 물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선 약국에서 유해 화학 물질 구매자들에게 화학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예시 경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약국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판매할 시 약사님은 화학 물질 유해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 또한 위험성 인지 후 약사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주변의 여러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양해를 구하고 이 경고문을 부착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통해 유해 화학 물질의 용이한 접근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사문을 작성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이 경고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반드시 포장지에 경고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판매 제한 강화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쉽게 접근되고 있는 문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현재 실시 중인 정부의 대안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공공정책을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이런 말씀을 발언이 아니라 인사. 아, 네. 저희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한 이 정책들이 훗날에 큰 날갯짓의 밑거름이 되어서 유해 화학 물질에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심사위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약국에 가서 이렇게 홍보 문구를 붙이셨다고 하셨는데 갔을 때 약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김다은 학생이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국회에 국민제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오거나 한 게 있는지 김시훈 학생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약국에 갔을 때 약사님께서 우리도 미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이런 홍보 문구를 붙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저희에게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실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저희가 만든 포스터를 보시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사님께서도 간단하게 붕사나 염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좀 더 다른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셔서 자신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에서 위험성의 경고를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제안글을 두 번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글을 작성했는데 그때의 답변은 화평법과 화관법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다시 포함하여 다시 대안 정책을 그 제안글을 작성했는데 이제 그 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고 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리법.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완전히 전문 용어가 다 나오네요. 이제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혹시 법률 조언은 혹시 특별한 분들한테 조언 받은 적 있나요? 강수진 학생 법률 조언 발언하셨으니까 그 옆에 분. 네. 네. 법률 조항에 화평법이니 화관법이니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여쭈어본 건 없었고요. 저희 스스로 인터넷이나 서적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네. 네,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거기 어디 학교죠? 예. 시흥 씨. 예. 발표하시죠. 발언하시죠. 안녕하세요. 시흥시 꾸미 청소년 문화의 집 나르샤 홍예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다가 질산칼륨을 아까 구매하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개인 판매 불가 상품인데 구매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질산칼륨은 그 화농성 물질과 직접적으로 크게 닿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한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질산칼륨이 과연 위험할지 그렇게 크게 위험할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질산칼륨에 왜 그게 개인 판매 불가 제품이라 적혀 있냐면 그게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질산하고 칼륨하고 둘 다 화학성인 그런 물질을 띠고 있어가지고 그게 폭발성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그걸로 폭탄을 제조하거나 로켓의 연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 외국 사례 중에서 그거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개인 판매 불가 제품으로 등록하였다고 저희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산칼륨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무작위로 입력한 번호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안초등학교 어린이들 액체 괴물 주변에서 만들거나 본인들이 만들어 본 경험 있으세요? 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언니들, 오빠들이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조심히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닿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예,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